안녕하세요. 저는 Cultural Study랑 Gender Study를 전공하고 있는 임현지입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는 페미니즘 관련해서 일도 해보고 전시도 해보고 페미니즘이 어떻게 소비가 되고 어떻게 전시가 되는지를 배웠는데 막상 한국에서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또 어떤 양상으로 페미니즘이 전시가 되고 그게 소비가 되는지를 알고 싶었고 미디어에 나와서 페미니즘에 관련해서 일을 하는 걸 너무 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시작이 안 되고 있었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용기를 좀 내보고 싶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가 직접 겪은 내면의 검열이 있는데요. 이 검열의 시작이 제가 학교 파이널 저널 쓰려고 레퍼런스를 찾아보다가 K-팝이랑 성불평등의 관계를 다룬 논문들을 몇 개를 발견을 해서 그걸 좀 읽어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주로 얘기하는 내용이 이제 K-팝이 성불평등을 강화시키고 그거를 고착화시키고 그 성불평등 지수 높은 나라일수록 K-팝이 잘 팔린다는 내용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보고 되게 충격을 받은 거죠. 저는 지금 페미니즘 관련 저널을 쓰려고 페미니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중학교 때부터 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몇 개 없는 것 중에 하나가 K-팝이었으니까 제 인생에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돈을 많이 써서 소비를 한 문화예술이 이렇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자세히 생각을 해보니까 모르지 않았는데 그냥 애써 외면했던 것들 그런 거를 깨닫게 되면서 뭔가 제 취향을 전부 다 검열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 옷차림, 말투, 습관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게 혹시나 여성 혐오적인 스탠스를 포함하고 있진 않을까라는 거를 검열을 하게 되면서 그게 이제 되게 나름의 혼란스러운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진짜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좋아하도록 학습이 된 건지 되게 헷갈렸지만 어쨌든 오랜 검열을 끝에 나름의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랑 좋아하도록 학습된 거를 구분하는 기준을 나름대로 세웠던 것 같아요. 실험 아닌 실험을 좀 해봤거든요. 이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거를 제 삶에서 완전히 배제를 시켜서 한 2달 정도를 보고 이거를 배제한 삶이 새로워서 불편하게 느껴지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내가 이걸 너무 좋아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건지를 가지고 구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프리카 말라위의 블렌타이어라는 도시에 호주 사회적 기업 인턴으로 가서 말라위 첫 생리컵 시장을 조성을 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 나라 자체가 되게 마을 부족 단위로 이루어진 나라기 때문에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처음에는 생리컵에 관련해서 피치를 좀 하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성들이랑 직접적인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은행에 가서 투자를 받으려고 해도 여성 노동자들이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가 없어서 계속 남성 마케팅 팀장이나 아니면 HR 팀장을 통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야 했고 마을에 가서도 마을 남성들이랑만 계속 이야기를 했어야 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가 전달하려고 하는 게 제대로 정확히 다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 남성들을 통해서 전달이 될 때. 여성들이랑 만날 때도 미팅 자체가 결렬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남성들이 난입을 해서 필요 없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정보적으로 검열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새로운 문화적인 것들을 여성들이 직접적으로 그대로 정확히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남성들의 입을 거쳐서 검열이 되어서 정보가 전달이 되더라고요. 직접적인 내면의 경험 말고 외부적인 경험으로는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검열의 경험이에요. 그냥 혼란스러움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완전히 몰랐던 거를 새로 배운 게 아니라 외면했던 거, 덮어놨던 거,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를 딱 수치, 증거 이걸로 서면으로 정리된 걸 딱 마주하게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뭔가 공격받는 느낌이 들면서 처음에는 되게 변명을 많이 했어요. 자기 보호를 많이 하고 나는 이래서 좋아하는 거야, 저래서 좋아하는 거야 라고 했다가 조금씩 스스로 취향을 검열을 하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 과정이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글로 표현하는 거는 익숙해야 하는데 시각적으로 표현을 되게 낯설어하고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이 그거를 되게 직관적인 일러스트 하나랑 만화 형식으로 표현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시각 자료로.
스스로 애써 검열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학습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거랑 문화 콘텐츠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모든 자기가 접하는 모든 작품이나 콘텐츠를 하나하나 막 다 따져가면서 이거 내가 볼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구분하면 너무 지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좀 더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콘텐츠를 선택하고 소비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검열은 보통 문화예술에서 되게 부정적인 뜻으로만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사용되냐에 따라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결과가 정말 상반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은 그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쓰이지만 긍정적으로 쓰였을 때는 누구나 불편하지 않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서 콘텐츠가 다양화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문화 안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검열이라는 기준 안에 끼워 맞추기 시작하면은 획일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페미니즘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화두를 던지는 거에 있어서 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거 자체가 개인이 개인을 감내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큰 사회를 감내해야 한다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치는 순간도 분명히 있고 혼자 이겨낼 수 없는 순간도 있기 때문에 네트워킹이 잘 되어 있으면 그런 상황을 이겨내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너무 지쳤을 때 주위에 좀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성분들 보면 확실히 동기부여를 받고 영감을 받는 것 같아요.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사례를 포용할 수 있는 페미니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같은 사회에서 자랐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겪은 차별이 다르고 그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는 부분에도 한계가 있고 차별 양상도 너무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사례를 좀 더 포용하고 이분법적으로 그룹을 나누거나 페미니스트가 맞아 아니야를 나누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사람은 이런 차별을 받았고 이런 부분이 고쳐져야 하는구나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그 페미니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검열이라는 그 담화 자체가 그렇게 자주 언급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허들을 던져서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고 그거를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새롭게 여성 인권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하는 거지 않나라는